안녕하세요. 동양화가 정의도입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전시에 앞서 작품을 완성하는 전 단계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가가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번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장에선 직접 만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전시로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고 또 어떻게 작가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료에 대해서 안내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보시다시피 이런 한지인데요. 한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질감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한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동양화 전공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감과 그리고 채색을 하고 미디엄을 올렸을 경우에 또 그것이 또 독특하게 드러나고 스며들기도 하고 혹은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아 또 위에서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입체감도 잘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지의 매력인 것 같고 그런 매력을 잘 살려서 작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린넨과 종이를 배접한 그런 미디어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한지를 주로 위주로 작품을 준비를 했고요. 한지에 좀 다양한 현대 재료들도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적당하게 그리고 작품 보존력도 잘 나타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많이 고민하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지 설명은 끝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작품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독특하게 볼륨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재료입니다. 원래는 직물, 견직물과 같은 곳에 상품을 좀 입체감 있게 꾸미고 좀 도드라지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쓰는 재료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회화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작품에서 머리카락이라든지 혹은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싶거나 혹은 강조하고 싶은 소재를 주로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처음에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번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땐 잘 나오지도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다루고 있고 특히 손을 꼭꼭 눌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힘들고 쓰기가 좀 어려운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재료를 굉장히 잘 다루게 됐을 때 저만의 어떤 독특한 시그니처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작품이 제 정체성과 함께 정의도라는 작가의 어떤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재료는 분체입니다. 동양화를 다루는 그리고 동양화가이고 동양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분체를 쓰는 이유도 있지만 이 분체의 독특한 매력은 다른 안료들은 대부분 물감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튜브 물감처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체는 악교라는 어떤 동양화, 회화적인 접착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 물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순수 안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작업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저만의 좀 독창적인 배경 표현이라든지 발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특히 배경을 활용하는 기법적인 것과 배경을 좀 잘 다루고 있고 발색을 우선 가장 밝게 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 작품의 어떤 분위기랑도 가장 잘 맞기 때문에 분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분체는 대부분 71가지 정도 색깔인데 대부분 거의 70가지, 71가지까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색감이라든지 분위기를 좀 작품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비슷한 녹청색인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대보면 연두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녹청 색깔, 녹색에 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양화 재료에서 이런 재료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찐핑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런 찐핑 색깔들까지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물감으로 만들었을 때도 한지에도 발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보라 색깔도 굉장히 좋죠. 뭔가 뭐든지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체를 색깔별로 다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원래 가지고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 계속 쓰고 있고, 단순히 직업적인 것보다도 보면 예쁘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씩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청색도 청색과 민트색 계열, 붉은색 계열은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색깔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빛이 좀 오묘한 색깔들이 많아서 좀 풍부한 색깔들을 표현할 때 분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화교입니다. 아까 분체를 쓸 때 꼭 쓴다고 했던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물악교 형태로 잘 나와 있어서 요즘은 악교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과거만 해도 막대악교나 알악교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괜찮긴 한데, 여름에는 또 금방 상해버리고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자칫 조금 상해가는 재료를 잘못 썼을 경우에 작품의 보존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균열과 같은 크라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품의 보존성에 있어서 예술가가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잘 써야 하는 재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다루고 제가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동양화에 있어서 장르를 좀 넓혀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물화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걸 좀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국산제도 쓰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겨울에 중탕할 때 좀 많이 쓰기 위해서 했었고, 요즘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뜨거운 물로 하면 어차피 이 플라스틱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것들로 잘 중탕해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 재료입니다. 아크릴 재료는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발색력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빨리 굳죠. 그래서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전업 화가들에게는 빠른 작업 시간, 그리고 빠른 건조 시간으로 인해서 다작을 할 수 있고, 작품을 좀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빠른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죠. 이런 재료들이 색깔도 굉장히 다양할 뿐더러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심지어 큰 작업을 할 때는 페인트 통만한 더 큰 것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소작품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커봤자 100호가 잘 넘지 않아서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색깔 위주로 한번 먼저 샘플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색깔에서 중요한 게, 저는 근데 사실 순수 아크릴은 잘 쓰지 않고요. 대부분 미디엄이라고 하죠. 미디엄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대부분 쓰고 있는 미디엄이 이런 미디엄들입니다. 이런 미디엄들까지 같이 색을 혼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튜브통에 넣어서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서 쓰는데요. 아크릴을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고 마르면서 깨짐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또 이것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
거의 뭐 한 10일 정도까지 물감이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엄의 적절한 비율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작가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실패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적당한 비율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몇 주까지 물감이 굳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품 하나에 몇 주 동안 물감이 마르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요 적당한 물감을 잘 만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 쓰는 이유가 동양화 재료 위에 올랐을 때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살면서 동시에 동양화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 색을 채우는 느낌, 그런 느낌도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지 위에 이 아크릴 물감을 색을 얹듯이 그냥 공간을 채우듯이 그 위에 물감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섞어주기도 하고 브랜딩 하기도 하고 믹싱 하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도 지금 보여드렸던 재료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물감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작업 완성하는 과정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